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100만원대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 게임은 티소 PRX나 미도 멀티포트 TV에서 끝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베네치아 니코에서 아르세날레라는 시계가 나오면서 제 판단을 조금은 의심하게 됐습니다. 선배들이 내놓은 인기 모델들보다 반드시 더 나은 시계인가는 논쟁적이지만 인상만 놓고 봤을 때 더 차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시계의 외모나 피니싱에 가중치를 많이 두시는 분들이라면 아르세날레가 훨씬 더 좋은 시계라고 느낄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신생 브랜드 베네치아 니코는 최근 들어서 하이엔드 시계들의 디자인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레돈토레, 벨라노테 같은 시계에는 독일 하이엔드 브랜드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오프센터 다이얼을 시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하이엔드 독립 브랜드들의 디자인을 많이 스터디를 해서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내놨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비율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팔각 베젤이나 나사 같은 걸 베끼는 게 아니라 하이엔드의 비례감을 잘 이식해 놨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가 40mm 그러면은 실제 사이즈는 이보다 커 보일 때가 많잖아요.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아래 길이를 44mm로 되게 컴팩트하게 잡고 첫 링크가 시작되기 전에 브레이슬릿이 꺾이게 만들어놔서 이런 장르의 시계답지 않게 손목에 착 붙는 느낌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두께가 9mm가 채 안 되는 그런 시계여서 착용감은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속도감 있게 좁아지는 브레이슬릿 덕분에 생각보다 손목위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손목이 가는 분들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0m에 그치는 방수 성능이랑 야광을 생략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진짜 본격적으로 야전에 나가서 터프하게 활용하는 스포츠 시계라기보다는 스포티한 분위기가 섞여 있는 사실상의 드레스 시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스펙만 챙기면서 이도저도 아닌 시계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핸즈의 마감을 멋있게 만들면서 자기 장점에 집중하는 것도 멋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수 성능이 높지 않은데 왜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고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크라운의 조작감은 만족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스크루다운 크라운 잘 만든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시계의 디자인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저는 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인 엣지가 들어간 하프 플루티드 베젤입니다. 전체를 플루티드 처리를 하지 않고 한번 폴리시된 라인이 들어가고 그 아래 코인 엣지처럼 정교한 요철을 넣었습니다. 덕분에 시계의 균형을 깨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플루티드 베젤이 막 광광거린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날렵하고 우아한 인상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매력적인 부분이 사파이어 크리스탈 아래로 보이는 코트드 제네브 다이얼인데요. 이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는 내부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코트드 제네브 패턴이 시계의 다이내믹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을 깊게 찍어낸 게 많은 게 이 가격대 시계들인데요. 이 시계는 특이하게도 얕게 깎아냈어요. 하이엔드 시계에서 보는 것처럼. 물론 무늬의 정교함에서는 하이엔드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스트라이프 패턴이 되게 얕아가지고 덕분에 빛의 변화에 따라서 패턴이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면서 아슬아슬한 숨바꼭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루 다이얼이 짙은 블루에서 청록이나 밝은 청색으로 색깔 변화를 다양하게 보여줘서 빛 아래 놓고 보면은 다이얼의 패턴 변화랑 베젤의 마감을 보는 재미가 있는 시계입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피니시는 역시 멋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브러싱이 적용되어 있는 가운데 모서리마다 넓은 빗면을 만들고 폴리싱을 가해서 강렬한 마감의 대비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각진 크라운 가드나 각진 러그의 형태도 전체 디자인에 잘 통합되어 있어서요. 일체형 브레이슬릿이란 뭐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베네치아 니코에서는 카노바 브레이슬릿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왠지 우리가 아는 그 시계가 생각나는 이 브레이슬릿은 이 가격대 시계들이 케이스 마감이 좋다가 브레이슬릿에서 마감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브러싱과 폴리싱의 적절한 대비를 보여주고요. 지나치게 두껍고 무겁거나 또 지나치게 얇아서 막 흐물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케이스의 두께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체감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게 다이버식의 커다란 큼지막한 클래스프를 외부로 노출한 게 아니라 브랜드 로고 밑으로 클래스프를 잘 숨겨놨어요. 이런 것도 시계의 디자인에 걸맞는 적절한 선택인 것 같고요. 길이 조정은 스크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감을 키워놨고 다만 이제 브레이슬릿이 이렇게 생긴 시계들이 다 그렇듯이 미세 조정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링크 한 칸 한 칸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게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해 주긴 하겠죠. 그리고 브레이슬릿이 흐물거리거나 지나치게 유연해가지고 막 손목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동그랗게 형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손목에 약간 크게 맞춰도 케이스가 흔들리거나 손목을 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레퍼런스가 뭔지 짐작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베젤에 들어간 코인 엣지는 파르미지아니의 톤다를 본 것 같고요. 다이얼의 패턴은 스피크 마린의 리플스를 참고한 것 같아요. 케이스에서 브레이슬릿으로 속도감 있게 떨어지는 선은 차팩의 안타르티크나 아놀드 앤 선의 롱기튜드도 연상됩니다. 울트라 블랙 버전은 모저 NC라는 브랜드가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야, 그럼 결국 혼종 오마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나오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는 다 일종의 혼종 오마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베네치아 니코는 남들이 잘 찾아보지 않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노틸러스랑 로얄오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기성 브랜드들보다 좀 성실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100만 원 전후 가격대 시계를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어설프게 베껴가지고 정돈이 하나도 안 되는 동가격대의 다른 신생 브랜드 시계들과 다르게 이 시계에는 구성 요소들의 조화가 좋고 정말 하이엔드 같은 위용도 살짝 풍긴다는 게 장점입니다. 엔진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미오타의 9029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날짜 기능이 없고요. 시침과 분침만 지원하는 초박형 무브먼트라는 게 특징이에요. 4Hz로 진동을 하고 8진동이고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의 단방향 로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고스트 포지션을 남기지 않은 무브먼트라서 조작할 때 보면은 수동 감기 되는 0단계에서 바로 이제 시간 조정이 되는 1단계로 넘어가고요. 더 시계의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긴 한데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오게티도 있습니다. 다 이제 제 가격보다 비싼 척을 하는데 이 크라운을 보면은 기본은 했습니다. 로고도 이제 새겨져 있고 나름의 스타일이 있어서 성의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 시계를 위해서 크라운이 독자적으로 디자인된 거라기보다는 다른 베네치아 니코 시계에도 쓰이는 크라운을 여기다 그냥 넣은 것 같아요. 케이스백은 6개의 스크루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정면에 딱 보고 서 있는 게 보이시죠? 베젤과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백 모서리에도 코인 엣지가 둘러져 있어서 수미상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갖춰져 있고 안쪽에는 레이저 각인을 통해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아르세날레라는 장소의 모습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니코가 이렇게 이탈리아 정체성을 강조하는 각인 같은 것들이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뭔가 이탈리아 관광상품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레이저 각인의 표면을 만져보면은 좀 러프한 느낌이 있어서 좀 거칠거칠해서 아쉽긴 합니다. 물론 대기업 시계들도 이 가격대에서는 대부분 자세히 만져보면 러프한 구간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케이스백이 좀 아쉽긴 하네요. 아르세날레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1104년에 베네치아 공화국 시기에 건립됐던 조선소 겸 변기창 복합단지로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유럽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은 베네치아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장소로 우리에게 좀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요 아르세날레라는 모델은 2025년 4월 초까지 배송이 진행되는 조건으로 10% 사전 할인과 함께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 원 전후의 가격대, 이 사전 주문 가격대로 보면은 경쟁자들보다 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장점이고 그리고 마감도 보이는 부분은 확실히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어요. 얇은 두께와 좋은 비례감에서 오는 좋은 착용감도 이 시계의 장점입니다. 스포츠 시크의 표본 같은 시계를 찾고 계셨다면 아르세날레 강력하게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